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당했던 아주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불과 3년 전 일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예비 신랑과 앞날을 약속하며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악독한 예비 시어머니의 방해로 저희 결혼식 날 당일 결혼식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며 결혼식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이 취소되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면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파토가 난 결혼식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예비 신랑과 만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길, 회사 근처 역 앞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종이 상자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제 앞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밀어 도와드리게 되었죠. 할아버지 집이 근방이라고 하셔서 거기까지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더운 늦여름의 저녁 때였고 저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친절한 음성의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옆에서 리어카를 미는 것을 도우며 말하더군요.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은 깔끔한 인상이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밀어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어드리느라 제가 그때 땀을 많이 흘렸는데 혹시 제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할아버지 집 앞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남자분에게도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저 죄송한데 많이 더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음료수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오는 길에 보니까 근처에 카페도 많던데 저도 너무 더워서 그냥 역까지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같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리어카 끄는 일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남자가 그런 이유로 이성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는 말을 쉽게 할 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남자분은 저에게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깔끔한 인상도 마음에 들었지만 손수 나서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따뜻한 그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이 없자 그걸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인 것인지 남자분은 부끄러웠는지 금세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나려 하더라고요. 아, 혹시 싫으신가요? 제가 괜스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음료수 사주세요. 마침 저도 너무 목이 말랐는데 잘 됐네요. 그래도 될까요? 그게 예비 신랑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지며 사귄 지 1년쯤 되었을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의 집으로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괜히 긴장이 되고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요즘엔 그런 일로 흠을 잡으면 욕을 먹을 만큼 그런 거로 트집을 잡는 시댁은 없어졌다고 했지만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저를 다독이며 응원해 줬습니다. 아빠가 안 계신 건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예비 신랑도 몇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면서 저를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의 말에 힘을 얻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걱정과 다르게 예비 신랑의 말대로 예비 시모께서는 저를 따뜻이 맞이해 주었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신 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아가는 직업이 뭐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들 녀석이 가르쳐줄 생각을 안지 뭐야. 직접 만나서 물어봐도 되는 걸 자꾸 귀찮게 물어본다고 하면서 저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회복지사? 그 월급도 얼마 못 번다고 하던.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아빠는 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게다가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시고? 네, 어머니.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니다, 문제는 무슨. 그냥 바깥 서더니 안 계시다니 내가 조금 놀라서 그랬어. 저의 말에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사도 잘 마치고 그 뒤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예비 신랑의 눈을 피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댁에서 나오기 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여쭤보셔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서 나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피차 바쁜 마당에 괜히 돌려 말하지 않겠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줘야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 씨랑 헤어지라니요. 어머니 저 마음에 들어 하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부터 내가 너 뻔뻔한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꿈도 야무지구나.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이 가당키나 하니? 정말로 너랑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네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네 직업이 편편치 않은 것을 보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엄마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라며? 게다가 아빠도 근본 없는 너 같은 아이를 어떻게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니? 네 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면 네 아빠가 남기신 재산 다 쓰고 나면 네 엄마 생활비는 누가 주니? 네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중엔 네 엄마 생활비까지 우리 아들이 줘야 하는 거잖아? 나는 내 아들만큼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에 번듯한 집안의 양가 부모님 살아계신 곳으로 장가 보내고 싶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보통 아들이니? 좋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누구나 다 신랑감으로 탐내는 잘난 아들이란 말이다. 너보다 훨씬 잘난 것들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란 이야기지. 그러니 네가 주제를 알면 알아서 물러서는 게 맞는 거다. 나는
너희 두 사람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 난 할 말 다 한 거 같으니 이만 가보마.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 두 사람 만난 거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시어머니 말에 충격을 받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차마 입으로 뱉어선 안 될 말까지 뱉으며 저를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것도 저를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근본 없는 것이라 말하며 제 직업과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생각에 멸시하면서요. 사람을 물질적인 면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희 집안은 결코 변변치 않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의 집이 저희 집안에 한참 모자란 집안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희 엄마는 사실은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하실 필요가 없으셔서 집에 계신 거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희 배경이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엄마가 건물주란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람은 사람 그대로 평가해야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상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몇 번 크게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도 있어 엄마와 전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조심하며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저도 저희 집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티를 내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도 예비신랑과 서로 미래를 약속하게 되어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동안 엄마가 건물주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 예비신랑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건물주란 사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고 저를 대하는 한결같은 예비신랑의 태도는 더욱 그를 깊이 믿고 신뢰하게 했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며 조금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예비 신랑을 보며 이런 일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실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니 내키지 않은 거면 저희 엄마가 건물주란 사실을 결혼 후 나중에 밝혀도 된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이 변변치 않다며 반대를 하고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일을 예비신랑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의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엄마가 그런 이유로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단 말이야? 응. 나처럼 모자란 사람 자기랑 결혼시킬 수 없대. 자기랑 우리 집이랑 차이가 너무 난다면서 나보고 변변치 않은 직업에 우리 엄마는 백수라면서 나보고 아빠도 없는 근본 없는 거라고 하셨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자기 그런 말이나 듣게 하고 내가 창피해서 할 말이 없다. 엄마는 그런 조건 보고 사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솔직히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 집이 자기네 집에 비해 한참 딸리는데 말이야.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더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자기야, 미안하지만 엄마가 우리 아무리 반대하셔도 난 자기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나 자기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야, 힘들어도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할게.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장모님 건물주라는 사실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왜? 그냥 이제라도 차라리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어머니도 우리 결혼 쉽게 허락해 주실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어머니께 우리 엄마 거물주란 사실 밝히고 결혼 허락받는 거 기분 나쁘긴 하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자기 조건 보고 반대하신 거라면 더더욱 이야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을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리고 나는 자기 있는 자체로 엄마한테 허락받고 싶단 말이야. 자기 배경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고 좋은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야, 조금만 참고 나 기다려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소리를 해. 사회복지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자기야? 알았어. 나 그러면 자기 믿고 기다려볼게. 물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직업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저에게 위로를 받고 심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큰 보람도 느꼈고요. 그 후 예비신랑은 저를 위해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는 안 되겠는지 예비신랑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때 예비신랑이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예비신랑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저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못된 것.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꼰질러?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결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냐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께 저희 두 사람 결혼 허락받고 싶은데 진영 씨한테 말하는 방법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제 문자에 계속 답도 안 하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니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 진영 씨와 의논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뻔뻔하고 사악한 것. 너 정말 아무리 좋게 보려야 좋게 볼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해주면 안 돼? 솔직히 수정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 조건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는 결혼할 며느리만 데리고 오라면서 그러면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엄마가 무조건 허락해 줄 거라고 안 했어?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이랑 연을 맺어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다. 이렇게 내가 우리 아들을 잘나게 키워놨는데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며느리 덕 사돈 덕을 보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런 근본도 없는 데다 백수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며느리 덕 사돈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아들 월급까지 백수 사돈이랑 나눠 갖게 생겼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라니 직업이 그게 뭐니? 어머니 제 직업이 어때서요? 제 직업이 저는 자랑스럽고 정말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제 직업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 할 일도 없는 늙은이들 뒤치다꺼리 나는 직업이 좋기는 뭐가 좋아? 내 말이 어디 틀렸어? 어머니,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받게 되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대부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내가 알 필요도 없는 문제고. 나는 너처럼 돈 없고 변비한 자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 두 사람 결혼 끝까지 반대할 거냐고?
그래, 그럴 거다. 어쩔래? 니들 결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 못해. 어디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우리 두 사람 결혼 끝까지 반대한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 엄마 얼굴 안 보고 평생 사는 수밖에. 어차피 장모님께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엄마 빼고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식 올리고 살겠다는 소리야. 나 어차피 성인이고 결혼하는데 굳이 엄마 허락 필요 없어. 더욱이 엄마의 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에 맞춰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 사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엄마는 자식도 돈으로 보면서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엄마는 자식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엄마 얼굴 나도 볼 생각이 없다는 소리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두 사람은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결혼식에 올지 안 올지는 엄마가 알아서 판단하고. 뭐, 뭐라고?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기껏 키워놨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더는 엄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나 이만 가볼게. 나 결혼할 때까지 당분간 원룸 얻어서 밖에 나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엄마, 우리 결혼 허락할 때까지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마. 예비 신랑은 그 길로 제 손을 꼭 붙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지만 예비 신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독한 분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그런 일까지 벌이실 줄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겠다며 제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복지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보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못된 것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나랑 모자지간에 인연까지 끊기게 생겼어. 어디 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라. 어머니, 이거 놓지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 결혼 반대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너라면 너같이 편비한 자는 비렁뱅이 백수 집안에 네 아들을 줄 수 있겠냐?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어서 헤어지겠다고 말하라고. 저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당했지만 저도 두 번을 당해줄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나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이겨내니 만무했죠. 이거나, 너 이거 놓지 못하겠어? 아니요. 어머니 저 못 놓겠는데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 조건만 보고 따지면서 이렇게 무시하세요. 그러다가 어머니 평생 후회할 일 생긴다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한 거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 후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후회할 일 절대 없거든. 네가 내 며느리 되는 게 후회할 일이지. 너 일로 와. 너 같은 건 나한테 더 혼이 나봐야 해. 저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태워 그대로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택시 안에서 뭐가 억울한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때 딱 한 번 크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비 신랑과 하는 결혼이 정말 맞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고민이었지만 도가 지나친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예비 신랑의 말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뿐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와 결혼하기 위해 집까지 나온 예비 신랑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버리고 절 선택한 사람인데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힘든 만큼 이상 예비 신랑 또한 힘들 거란 생각이었죠. 그래서 힘들지만 예비 신랑을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며칠 앞 시점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결혼식 전 꼭 할 말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 들은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줬다. 둘이 결혼하거라. 엄마, 정말이야? 정말 우리 결혼 허락하시는 거야?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둘이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져줘야지 어쩌겠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전부 내 욕심 같고 사람이 물러설 때도 알아야 할 것 같더라. 누구랑 결혼하든 내 아들만 행복하게 잘 산다면 뭐가 문제겠니? 세아가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잊고 마음 풀어라.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어차피 우리 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따지고 얼굴 붉혀서 뭐 하겠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전부 잊고 잘해보자꾸나. 엄마,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넌 엄마가 결국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하실 줄 알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실망시키지 않고 제가 정말 어머니께 잘할게요. 저도 그동안 어머니께 버릇없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너한테 심하게 굴었는데도 그 정도 참은 거면 용하지. 그래서 내가 사과의 의미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 추례 없이 결혼한다면서 그래서 결혼식 때 추례 대신 양가 부모님 축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 그런데 엄마가 결혼식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장모님은 우리 축사해 주기로 하셨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사돈댁 혼자만 어떻게 축사를 시키니? 이왕 너희 결혼식 허락도 했으니 나도 사부인이 하기로 한 그 축사 하마. 우리 새아가에 대한 내 사과의 의미로 말이다. 진짜야? 진짜 엄마도 우리 결혼식 축사해 줄 거야? 안 그래도 장모님 혼자 축사하시면 이상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와, 진짜 신난다. 엄마, 정말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요.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두 사람 잘 준비하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라. 알았지? 예비 시어머니의 결혼 허락도 받고 정말 그날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왠지 꺼림칙한 것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겪어본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으로 보아 절대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실 분이 아닌데 괜스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신랑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 허락하신 게 정말 맞을까? 당연히 맞지. 엄마가 직접 우리 결혼 허락하신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셨잖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한테 잘해주시면서 축사까지 해주시겠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자기가 어머니께 우리 결혼 정말 허락하신 게 진심인지 한 번만 물어봐 줄 수 있어? 우리 엄마도 갑자기 어머니께서 결혼 허락하신 게 이상하다면서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고 있고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왠지 마음이 안 내켜서 그래.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 다시 허락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다시 한 번만 여쭤봐 주라. 자기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엄마 입으로 직접 먼저 우리 불러서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그리고 자기 정말 섭섭하다. 아무리 엄마가 그동안 우리 결혼 반대했다고 해도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 열면서 결혼 허락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정 의심이 되면 내가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 정도 양보했으면 자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엄마를 좀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 일로 어머니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괜한 거로 걱정하는 거라면 어머니께 더욱 죄송한 일이고, 그래도 우리 앞날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 그러니까 자기야, 힘들어도 한 번만 확인해 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알겠어. 자기가 정 그러면 다시 한번 엄마한테 확인해 볼게. 대신 딱 이번 한 번뿐이야. 두 번 다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말라고. 나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 자체가 미안하고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알겠어. 자기한테 어려운 부탁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날 예비 신랑은 집에 가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도 잘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순조롭게 준비하며 어느덧 결혼식 당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화촉을 밝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던 저는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예비신랑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희는 혼인 서약서를 낭독한 후 사회자가 짧게 성혼 선언문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비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사를 먼저 한 것은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결혼식 축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김진영 엄마 박순자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아가와 처음 만난 날을 정말 잊으려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뻔뻔하게 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새아가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새아가는 바깥사돈이 일찍 돌아가셔서 근본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업도 돈도 얼마 못 버는 사회복지사에 게다가 사돈댁은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노는 백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아가 집안은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백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제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을 뻔뻔스럽게 넘보며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니 제 순진한 아들놈을 어떻게 꼬드긴 것인지 제 아들놈이 새아가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제 얼굴을 안 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며느리인데 내 아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 아들놈과 새아가의 결혼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새아가, 들었냐? 이게 내가 사과의 의미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고양 것,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들어? 난 이 결혼 허락 못해! 일순간 싸해진 식장안. 사람들은 점점 뭉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당황함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저의 결혼식을 망치기 위해 저의 결혼식 축사를 해주겠다며 저와 예비 신랑을 속여 저에게 축사가 아닌 저주를 퍼붓듯 제 욕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더욱이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요. 화도 나지만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혼을 지금이라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더 늦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예비 신랑과 끝내고 헤어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해봤자 결코 행복해질 수 없겠다는 생각과 저런 독한 시어머니라면 분명히 결혼 후에도 저와 예비 신랑 못 살도록 평생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을 향해 이 결혼은 취소이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려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결혼식을 취소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오니 억울해서 다시금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하객들을 비롯해 시어머니까지 저희 엄마의 축사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의 축사 한 번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렵게 저희 딸 결혼식에 와주신 일가 친척은 물론 하객 여러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준비한 축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부인께서 제가 준비한 축사를 필요 없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이수정의 엄마 장현숙이라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과 사위와의 결혼식을 제가 허락하기까지 참 많은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과 사위의 집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났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나서 저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당연하다는 듯 고개까지 끄덕이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뻣뻣이 고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까무러치듯 놀라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말하는 다음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였으니까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글쎄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데려온 사위가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위는 성격 좋은 것 빼면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과 비교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죠? 차이 나는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못 사는 것은 물론 수준까지 낮아서인지 무식한 사부인을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위 집안에 내세울 거라곤 저희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던 거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 믿고 변변찮은 집안에 제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어찌 보내겠습니까? 그런 못마땅한 와중에 딸이 원해 결국 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글쎄 사돈댁에서 저희 딸아이와 사이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본인 아들에 비해 직업이 변변치 않은 데다 제가 백수에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서요.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라는 저희 딸의 직업이 어디가 대기업 다니는 사이보다 딸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사돈댁에 비해 딸린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봐, 늙어 노망난 이 아줌마야. 당신이 살고 있는 집 10채를 팔아도 당신 아들이 평생 월급 모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못 사.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우리 딸이 물려받게 될 거라고. 나야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라도 하고 있지. 당신이야말로 비렁뱅이 아들한테 생활비 받고 사는 백수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 저희 딸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으니 하객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축의금 봉투 돌려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질 테니 받으신 식권으로 식사 맛있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아, 그리고 제 돈으로 굳이 신랑 하객들에게까지 식사 대접을 할 생각 없으니 신랑 하객들은 알아서들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예비 신랑은 놀라 저희 엄마를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결혼식 취소라뇨. 제가 저희 엄마 보고 사과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저희 결혼식 그냥 올리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김서방, 안 됐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 그러게 자네 엄마 간수는 자네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자네 엄마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 동안 도대체 뭐 한 건가?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했으면 자네 엄마를 도중에라도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하든가. 제대로 설득을 잘하던가 했어야지. 도대체 이 꼴이 뭐야? 자네 엄마가 우리 딸이랑 결혼 허락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건가?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시켜 몇 번이고 자네한테 자네 엄마가 결혼 허락한 게 확실한지 혹시 다른 뜻은 없는 건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자네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 엄마가 우리 딸이랑 결혼 허락한 거 맞는다고 하면서 대충 넘겼었지? 결혼이 작은 일도 아니고 일륜지 대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길 수가 있어? 설마 결혼식에서 자네 엄마가 이런 일까지 벌일 줄 몰랐던 건가? 김서방, 안 됐지만 나도 더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번 일로 자네한테도 실망했지만 내 귀한 딸 자네 집안에는 못 줄 것 같아. 이 결혼식은 취소야. 그러니 앞으로는 남남으로 각자 잘 살자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엄마 낌새가 이상하긴 했지만 결혼식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장모님이랑 수정이가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두 사람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차라리 제가 저희 엄마를 안 보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장모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정아, 너도 뭐라고 이야기 좀 해봐. 진영 씨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나도 마음 아프지만 이건 아니야. 왜 그동안 내가 이야기했던 거 무시했어? 어머님이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한 거 맞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난 진영 씨만 믿고 그런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그리고 나 진영 씨 엄마 같은 사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참아주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자. 미안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까지 나서 저희 엄마와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의 손까지 두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 말이죠. 아이 사부인 많이 놀라셨죠? 세아가 그러게 너는 그런 중요한 사실은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니? 사부인이 건물주라서 굳이 좋은 직장 다닐 필요 없어서 사회복지사 일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괜히 지금까지 서로 얼굴 붉혔지 않니? 하지만 이제 전부 끝났다. 이제는 됐다 됐어. 내가 너희 두 사람 결혼 이제는 진짜로 허락할 테니까 어디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이제 보니 세아가 너 우리 아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쌍이 어디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이 여편 내가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남의 손을 잡으면서 사부인이래? 당장 이 손 놓지 못하겠어? 엄마는 매몰차게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엄마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서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새아가랑 우리 아들 결혼 반대해서 기분 상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 화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새아가가 이렇게 대단한 건물주 따님인 줄 모르고 그랬던 거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온 기회인데. 사부인,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긴 뭘 잘 살아. 당신 지금까지 우리 딸 별 볼 일 없는 집 딸인 줄 알고 무시하고 구박해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 없는 건 김서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딸한테 아빠 없다고 근본도 없어 못 배워먹은 것이라고 무시했었지? 지금 누가 누굴 보고 근본도 없다는 거야? 얼마나 못 배워먹고 무식하면 사람을 조건만 보고 따지면서 결혼을 반대해? 당신 아들이야말로 조건만 봤으면 내가 12번도 더 결혼 반대했어야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 집에 내 딸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사부인,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가 나가는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땅을 치고 울더니 갑자기 졸도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돼. 내가 내 복을 찼네. 내가 내 복을 찼어.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받은 연락으로는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절을 한 것일 뿐 별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였죠. 본인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결혼을 반대해놓고 왜 절도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와 붙잡으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들러붙으려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질리고 말았지만 예비 신랑을 잘 다독여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은 예비 신랑의 얼굴을 봐 마지막으로 봐주는 거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나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인 다음에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남편은 같은 사회복지사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새롭게 들어와 일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남편의 다정다감한 성격에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며 나중엔 저희 사정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도 남편이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기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알고 보니 대학교 강단에 서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대학 교수 준비 과정을 위해 실무 경험을 하러 사회복지사로 일을 배우기 위해 나왔던 것이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결혼까지 매우 순조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 같다면서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귀염을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닌 나 자체를 보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짜 인연을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썰TV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